여러분 안녕하세요. 줄거리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편의점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편의점 간판이고 그 다음이 계산대에 서 있는 직원입니다. 무슨 재미있는 것이 있는지 핸드폰을 바라보며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알바생을 볼 때마다 좋을 때네 라는 말이 입주위를 맴돕니다. 동시에 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저 알바비로 용돈 감당이 되는지 등 다양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두서없이 나라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남의 일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항상 생각의 마지막은 자신의 처지라서 그럴까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입에 오른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오늘을 보면 보라와 보라의 가족이 생각납니다. 이 가족은 본래 가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아버지는 깜깜무소식, 엄마는 다니던 마트를 관두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들 로민이도 함께 유니폼을 입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로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로라는 폐기 직전에 삼각김밥을 챙기고 있네요.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을 달래면서 그녀는 매일 같은 생각에 빠집니다. 44 사이즈도 컸는데 이제는 라지도 작네. 그래도 먹을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를 잠시나마 행복의 세계로 데려가는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컷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 후회보다 더 간절한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로라. 그녀는 원래 리뷰왕이었습니다. 각종 명품 브랜드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회사의 후기를 공유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 그녀의 일거리였습니다. 대학생인 그녀에게는 또래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식단은 더 엄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단만큼 그녀의 쇼핑도 늘 철저했습니다. 구매한 상품은 반품 시일을 꼭 지켜가며 리뷰가 끝난 즉시 반품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체리피커였습니다. 소비자의 실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쇼퍼였죠. 가족 중 아무도 그녀를 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세였죠. 그런 그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불만을 받아준 회사들이 그녀의 상습적인 소비자 불만과 반품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죠. 그녀의 콧대가 꺾이는 동시에 집안의 분위기도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어머니가 마트에서 계산서 직원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업은 미수금으로 인해 집안의 생활비도 못 갖다 주게 되었죠. 물론 로라의 오빠였던 로민이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지라 큰 상관이 없었지만 어느새 가족들이 전부 알바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또래 여느 아이들처럼 일반적인 알바 자리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터라 선뜻 다른 일자를 구하지 못했던 로라는 친구 주리를 통해 보라보라 스포츠센터의 수질관리 요원으로 임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고통과 경험은 단계적이지 않은 걸까요? 수질관리 요원을 하면서 로라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본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보라보라 센터는 이미지 개선을 통해 많은 회원 확보를 위해 일방적인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무조건 손님 비율을 맞추는 일 말이죠. 오늘 로라와 주리가 맡은 손님은 생리열 때문에 탐폰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소비자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주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단연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무리한 부탁을 들어줌에도 회원은 고맙다는 말보다는 왜 이렇게 늦었냐는 등 핀잔을 주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진 로라, 과거 자신의 모습이라도 봤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리와 마트에 들립니다. 제품 교환만 하고 나가면 되는데 계산대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곳에는 로라의 어머니가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로라를 알아보았는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나 다른 사원에게 어머니는 한마디씩 듣게 되죠. 로라는 이때서야 현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됩니다. 집이 점차 기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라가 일하는 보라보라 센터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덕분에 로라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운도 좋은 로라,
엄마의 지인의 남편의 군대의 동기의 사촌의 애인의 사돈이 운영하는 알 컬렉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딱한 집안 사정을 알 컬렉션이라는 의류업체 사장님이 듣게 되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로라는 디자이너 사무실에서, 로미니는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취직을 하여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알바 패밀리라는 소설이 비교적 시시한 소설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바 패밀리의 본격적인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로라 인생과 더불어 로미니의 인생에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오빠 로민. 폐기되는 옷을 소각장에 넣던 중에 알 컬렉션 근방의 길거리에 거주하는 거린에게 폐기 대상의 옷을 주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몰래 준 옷은 설마 무슨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표인 그레이스 케이가 알게 되었거든요. 일방적인 해고로 끝나면 될 일을 그레이스 케이는 옷을 수거한 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옷이 다름 아닌 연예인이 입고 광고에 나왔던 옷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거린이 입는다는 것은 초호화 브랜드인 알 컬렉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옷은 결국 찾게 되었지만 이 알 컬렉션에 붙어있을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라 역시도 한 건을 합니다. 그레이스 케이의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일이었던 로라는 뒤룩뒤룩 살찐 고양이를 너무 괴롭힌 나머지 3kg의 정상적인 애완묘로 탈바꿈시킵니다. 물론 꼬리가 없는 고양이로 말이죠. 학대 수준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정신없는 며칠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뒤 로라의 가족은 다시 알 컬렉션에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뭐라도 먹고 살려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온 곳이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편의점 점주의 옆자리란 로라는 오늘도 늘어나는 뱃살과 계속 먹어대는 자신의 식욕을 원망하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바람을 타고 불어가고 싫기만 한 현실이 바람을 타고 전단지와 함께 가게 앞으로 날아옵니다. 그때마다 로라는 쓸고 또 쓸고를 반복합니다. 그런 로라의 마음도 모르고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은 시급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돌립니다. 하필이면 로라가 일하는 곳이 유흥 및 주점들이 빼곡히 들어차있는 신도시 에드벌리의 중심가였거든요. 열심히 전단지를 치우는 로라. 힘든 몸을 곧세워 우연찮게 거리를 응시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입간판을 옷처럼 입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머리 색깔과 눈, 코, 입이 너무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거기서 뭐해요? 호두껍질처럼 단단한 가구를 만든다고 큰소리를 치던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공장도 문을 닫고 집안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반드시 입금해준다 그랬어. 그럼 밀린 가스비도 내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어. 다음 달이 모여 1년이 2년이 되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귀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아버지, 전단지를 나눠주는 엄마 오빠, 그리고 바코드를 찍고 있는 로라가 아파트 한켠에 있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가득 메운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아빠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지는 알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민이는 그런 아버지를 졸래졸래 쫓기로 마음먹었죠. 바람난 건 아니겠지. 돈도 없는데. 아버지의 발길이 끊긴 곳은 술집도 유흥가도 그 어느 곳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빵집이었습니다. 얼마 후면 문을 닫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친구분의 표정이 더욱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로미니를 뒤로하고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금 전과는 사뭇 다른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이죠. 뭐 어떨결에 로미니도 그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물엉덩이가 채 마르지 않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더불어 오늘따라 유독 담대해 보이는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방을 메고 있는 아버지의 친구분까지 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과연 이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이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과연 미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바 패밀리였습니다. 현실 속에 있을 법한 일들과 생동감 있는 인물의 성격을 모아놓은 소설 알바 패밀리.
덩달아 여러 곳에는 사회의식과 그 사회의식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숨어져 있는데요. 무너져가는 자영업자 아버지를 둔 가정과 알바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청년의 모습, 그리고 일자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주제를 떠안고 우리에게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의미 있는 한 권의 도서였습니다. 힘든 오늘을 또다시 살아가는 씩씩하고 용감한 청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알바 패밀리. 이번 주 한 주를 달래는 좋은 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